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유압식 제동장치. 요즘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은 다 브레이크 오일을 쓰는 유압식 제동장치죠. 그래서 승용차에서나 또는 승합차 이런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다 오일로서 유압을 전달해주는 유압식 제동장치를 쓰고 있는데, 큰 대형 트럭이라든가 아주 제동력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는 데서는 다 공기식 브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유압식 브레이크를 보게 되면 제동장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차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제동작용을 한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계속 바퀴가 돌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마찰을 시켜갖고, 마찰을 시키게 되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운동으로 바꿔서 제동 장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비 조건을 보면은 최고 속도와 차량 중량에 대해서 항상 충분한 제동 작용을 할 것,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동 능력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죠. 차량은 굉장히 무거운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덤프 트럭 이런 건데, 만약에 유압식 제동 장치를 썼다 그러면 오일이 터지죠. 잘못하면 터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에어로서 공기로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속도와 차량 중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동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효과가 커야 됩니다. 제동 성능이 좋아야 돼. 일단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할 것.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확하게 쓴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 다음에 점검이나 조정이 쉬워야 될 것이고,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에는 각 바퀴의 회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라든가 또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회전하는 물체의 패드는 거의 닿아서 돌아가요. 그러나 여기에 압력을 절대 주진 않아. 닿고 계속 가야만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바로 작동이 되죠. 그죠? 감속이라든가 신속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밟지도 않았는데 약간 눌러진다 하면은 간섭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진의 출력도 떨어질 뿐더러 연료 소비도 많죠. 또 패드가 마모돼. 또 제동동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동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각 바퀴의 회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비 조건이고, 종류를 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먼저 기계식 브레이크. 이런 건 뭐냐?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죠. 이렇게 당겼을 때 와이어로서 슈를 확장시키는, 드르륵 하면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발로 또 풋브레이크 눌러서도 예전에 그 와이어로서도 많이 했고, 또 화물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다 보면은 1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도 와이어를 씁니다. 또 소형차들 와이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다 전자식을 쓰죠. 유압으로.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팍 잡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오일로서 잡아주는 유압식 브레이크. 우리가 발로 밟았을 때 오일로서 전달을 해가지고 확장을 시키거나 수축을 시켜서 브레이크, 회전하는 물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압식 브레이크.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배력식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힘을 배로 증가시키는 거야.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만 눌러서 오일로서 사람이 밟는 족동력만 가지고 쑥 눌렀을 때 그때 힘이 무지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막 차량 중량도 있고 가속도 있는데 그걸 세우려면은 굉장히 세게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힘을 증가시켜주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배력식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만 가지고 잡아주는 공기식 브레이크가 있다. 그래서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 각각의 역할이 어떻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식 브레이크는 로드나 어떤 막대나 또는 와이어로서 제동력을 발생하는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페달의 조정력을 유압으로 변환시켜 제동력을 발생한다. 이 파스칼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와 같이 파스칼 원리는 지름이 작은 실린더, 지름이 넓은 실린더. 이때 A와 B의 피스톤 실린더라고 했을 때 피스톤의 A 압력 곱하기 피스톤 A의 면적분의 피스톤 B의 면적을 하게 되면 이 B를 들어 올리는 힘이 나오는데, 이때 적은 힘으로도 그대로 오일의 힘을 전달해서 큰 힘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 유압 장치의 원리는 바로 파스칼의 원리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력식 브레이크는
힘을 증가시키는데 오일을 밀어주는 실린더, 즉 마스터 실린더 앞부분에다가 큰 원통형의 다이어프램 막을 하나, 깡통을 하나 뒀어요.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공기구멍을 막고 진공밸브를 열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흡기 매니폴드에 기관이 가동될 때에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외부에 있는 공기를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지 탱크 쪽에는 진공이 생기잖아요. 그 진공의 일부를 가지고 그 부스터라고 하는 배력 장치에다 꽂아놔. 그래서 항상 기관이 가동하고 나면은 계속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 큰 다이어프램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왜? 뒤에 공기구멍을 막아놔가지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싹 밟으면 공기구멍을 탁 열어주면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은데 공기구멍을 탁 열어주니까 쑥 밀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발로 밟는 것보다 밟는 양 플러스 공기가 들어가고 진공이 당겨주는 힘 플러스 해서 힘이 증가가 돼서 더 큰 힘으로써 마스터 실린더의 유압을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배력식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엔진 흡기다이관의 진공이나 또는 별도의 압축 컴프레셔의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조작력을 더 증대시키는 장치를 배력식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공기식 브레이크는 순수하게 컴프레셔를 두어가지고 컴프레셔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압력만 가지고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 유압식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력에 의해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실린더를 두어서 오일, 브레이크 오일 여러분들 아시죠? 브레이크 오일을 파이프를 통해서 제동하고자 하는 바퀴에 휠 실린더라든가 캘리퍼라든가 이런 데 두어가지고 아까 파스칼의 원리를 보다시피 그쪽에 확장을 시켜가지고 슈를 확장시키든가 또는 캘리퍼의 피스톤이 그 안에서 실린더에서 확장하면 피스톤은 또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수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회전 물체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일의 힘을 가지고 제동을 거는 겁니다. 유압은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서 강파이프를 쓰죠. 그리고 앞바퀴에 선회할 때 한쪽에 움직이는 양만큼만 플렉시블, 고무 호스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휠 실린더에 전달하고 휠 실린더는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이동돼서 브레이크 슈가 확장돼서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실린더는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이동해서 패드가 디스크를 압착해서 제동을 발생한다. 요거는 드럼식이고 요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그렇죠? 확장하는 거는 휠 실린더의 슈 확장, 패드는 압착.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 다시 한번 볼게요. 밀폐된 용기에 넣은 액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가해진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액체 전부에 전달됩니다. 그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작은 힘으로 같은 양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동장치의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공식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셔도 돼요. 유압 브레이크 장점. 제동력이 모든 바퀴에 균일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우리가 유압을 발생시키는 실린더를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되면 앞바퀴 두 군데, 뒷바퀴 두 군데 똑같이 오일이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힘이 전달돼. 그러다 보니까 네 바퀴가 다 잠겨지죠. 그러나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를 둬가지고 이거는 거 하나 두는 걸 우리가 싱글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고 또 덩어리는 하나인데 그 안에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하나는 뒤쪽 바퀴, 하나는 앞쪽 바퀴. 왜? 어느 것 하나라도 터지면 앞쪽이 터지면 뒤쪽이라도 잡아주고 뒤쪽이 터지면 앞쪽이라도 잡아주게끔 두 개로 분할해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 이런 실린더를 우리는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실린더보다는 텐덤 마스터 실린더가 더 안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싱글 실린더를 쓰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유압식 클러치.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식 클러치하고 유압식 클러치 배웠죠. 그때 유압식 클러치도 이렇게 브레이크처럼 실린더에서 나가는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릴리스 실린더에 오일을 공급해서 시프트 포크를 움직여 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때는 실린더가 하나만 움직이는데 근래에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별도로 이게 클러치를 전용으로 하는 마스터 실린더 두지 않고 하나의 오일 통로에서 같이 분배해서 쓰는 그런 실린더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동력이 모든 바퀴에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고 브레이크 오일에 의해서 각 부품의 윤활됨으로 마찰 손실이 적다. 브레이크 오일의 윤활 작용에서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그 오일 자체가 윤활 성분이 있어요. 유압 브레이크 단점. 유압 계통이 파손, 어디가 좀 터졌다 그러면은
동력이 그쪽으로 안 가고 전부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 파손된 부분으로. 그래서 제동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제동 기능이 상실하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공기가 유입되면 제동 성능이 저하된다. 어떤 오일이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방울이 생긴 걸 뭐라고요?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이 베이퍼록 현상이 나타나면 공기가 압축되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 그 오일이 동력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압력을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동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에서 공기 라인에서도 베이퍼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그 정도로 제동력이 좀 늦거나 약하다 보면 우리가 이 공기방울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에어백이 작업을 합니다. 이 에어백이 작업을 할 때 예전에도 마찬가지. 요새는 이제 기계를 걸어놓고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쭉 순회를 하면서 브레이크 오일을 새 오일을 교체를 하면서 오일 라인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다 빼는데 예전에는 이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기 빼기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한다. 그래서 정비를 잘 아는 사람이 차 밑에 양쪽에 네 바퀴 가서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선배라면은 좀 편한 자리 운전석에서 페달만 만져야 되겠죠. 그죠? 페달만 이렇게 손을 대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실력이 없는 초보자가 운전석에 앉습니다. 왜?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되니까. 또 기술 있는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그걸 조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휠 실린더 안에는 또 캘리퍼에는 오일 공기를 빼주는 분리더가 있어요. 분리더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밟았을 때 압력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압력이 발생됐을 때 맨 끝에 있는 휠 실린더에 공기 분리더를 풀러. 그러면 압력이 오다가 패드 라이닝을 딱 잡아주고는 있지만 오일의 구멍을 딱 풀어주니까 어떻게 오일이 찍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잠가. 그리고 페달을 놔. 이렇게 풀렀을 때 페달을 놓으면 오히려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죠. 그래서 초보자가 위에서 지도자가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페달 밟아 그러면 밟고 있는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풀러서 오일의 압력으로 오일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잠그고 다시 놓을 때 오일 탱크에 있는 오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는데 가장 어느 것부터 하느냐? 마스터 실린더는 운전석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어백이 작업은 마스터 실린더에서부터 가장 먼 곳부터 빼주는 거예요. 따라서 조수석 뒷바퀴 쪽부터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뒷바퀴 빼주고 조수석 빼주고 운전석 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라인 내에 만약에 공기방울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오일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 빼기 작업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지금 먼저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준비 전, 작업 전의 준비사항. 항상 브레이크 오일이 가득 채워놓고 작업을 해야 돼. 어느 정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공기가 들어가 버려요. 공기 빼기 작업을 하려다가 공기가 들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적정량만큼 다시 브레이크 오일을 채워 넣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날 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게. 자, 브레이크는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패드가 마모가 되죠. 패드가 마모가 되다 보면 이 실린더 쪽에서의 용량이 커져요. 어떻게 커지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휠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휠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슈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마스터 실린더 오일이 와. 그런데 이 슈가 마모가 되면 드럼이 있고 슈가 마모가 되면 날수록 이 계속 달려고 하는 게 있죠. 점점 벌어져. 그러다 보면 여기가 용량이 커지죠. 용량이 커져버리면은 여기에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페달에서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이 오일이 자꾸 일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채워지잖아. 그럼 여기 마스터 실린더 어떻게 돼? 오일량이 점점 줄죠. 주는 거야. 주는데 일반 점검에서 엔진룸을 딱 열어서 엔진 오일을 점검해 가지고 부족하면은 우리가 엔진 오일을 조금 보충해 주죠. 그죠? 그다음 그건 소모된 거야. 그리고 변속기 오일도 마찬가지. 변속기 오일도 검사해서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첨부해 주고 와셔액도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 주고 냉각수도 보충을 해 줘. 그러나 이 브레이크 오일만큼은 말이죠.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해 줘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새지 않는 한 새가지고 우리가 주차해놨다가 치웠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 보였다. 그러면은 그걸 정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새는 데도 없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줄었으면은 여기에 보면 전선 하나가 조그만 게 들어가서 운전석 계기판에 있죠. 왜? 브레이크 경고등이 딱 들어옵니다. 어떤 거? 빨간색 해갖고 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불이 아시죠? 요런 불이 하나 딱 들어와요.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으면 요 불이 딱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가 있어. 요 때는 요 불은 뭐냐면은
현재 이 마스터 실린더에 오일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오일이 왜 그럼 부족해졌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인이 바로 라이닝이 마모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라이닝이 마모돼서 이게 용량이 커졌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던 오일이 이리 공급돼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여기다가 모르고 오일을 갖다가 보충을 해줘. F선까지, 5%까지 딱 오일을 보충해줬어.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라이닝이 마모돼가지고 이걸 새 걸로 교환해버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던 오일이, 여기 꽉 채워놨던 오일과 여기 있던 오일이 다시 이쪽 리턴으로 돌아오면 여기 어떻게 돼? 넘치겠죠. 그죠? 넘쳐버려. 이 넘치면은 이 오일은 피마자 오일 알아요? 피마자? 피마자라고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식물성인데 아주까리 압니까? 아주까리? 아주까리라고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쳐보세요. 아주까리 이렇게 밤송이처럼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이 공업용 미신기름 만드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고소해. 이 아주까리가. 요만큼, 콩알만큼씩 생겼는데, 이 콩알만큼 생겼는데, 껍데기는 꼭 메추리알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고, 까면은 냄새 맡으면 땅콩처럼 굉장히 고소해. 근데 만약에 고소해서 입에다 딱 넣어서 씹었다 그러면은 느글느글해지죠. 왜? 이게 완전히 미신기름 맛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공업용 기름으로 많이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아주까리 기름인데 원래는 이게 피마자다 이거야. 식물성 이름 피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 미신기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 플러스 알코올을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마자 플러스 알코올이 바로 브레이크 오일이야. 근데 이 알코올 이런 부분들이 이 금속에 닿으면 녹을 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하거나 정비를 했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만약에 차체에 묻었다 그러면 세척하는 방법 이런 것들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차체에 묻었다. 세척하는 방법 중에 가장 옳은 방법은 물로 세척한다. 물을 뿌려요 그냥. 그러면은 싹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때 설명을 드리고 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면 안 되고 이렇게 베이퍼록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압 브레이크 구조 봅시다. 가장 먼저 유압을 발생하는 실린더가 있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오일을 각 바퀴에다 보낼 수 있는 실린더, 즉 주사기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는데 조작력을 유압으로 변화시킨다. 여기는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피스톤 컵에도 1차 컵이 있고 2차 컵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마스터 실린더를 보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달이 이렇게 있어.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아직 배력 장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로드가 이렇게 있어서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텐덤 마스터 실린더니까 여기 스프링이 있고 여기 또 있어.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프링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여기 오일 탱크가 있는 거야. 오일 탱크가 있어 가지고 오일이 항상 이렇게 채워져요. 파이프가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예를 들어서 뒷바퀴로 가고 여기 앞바퀴 두 개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럴 때 페달을 밟으면 이 피스톤이 앞으로 전진하겠죠. 스프링이 있으니까 전진하는데 피스톤 컵이 뭐냐면 1차 피스톤은 앞에 걸 2차 피스톤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차 피스톤. 이렇게 앞쪽으로 향했어. 고무야. 그래서 나갈 때는 여기 이 주머니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가면서 벌려지니까 이 실린더 외벽에 내벽에 밀착성이 더 좋겠죠. 그래갖고 이 앞쪽에 있는 오일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야. 쭉 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피스톤은 2차 피스톤 컵은 1차 피스톤의 2차 피스톤 컵은 이렇게 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피스톤을 1차 피스톤이라고 하고 여기를 2차 피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차 피스톤에 1차 피스톤 컵, 2차 피스톤 컵. 1차 피스톤의 1차 컵과 2차 컵은 방향이 전부 다 앞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2차 피스톤에는 1차 컵은 이렇게 생겼고 앞쪽에 2차 컵은 이렇게 뒤로 방향이 생겼어요. 왜? 1차 피스톤이 유압을 발생할 때 만약에 이 컵이 거꾸로 껴져 있다고 하면은 오일이 이쪽으로 압력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내버리죠. 이 컵이 이렇게 벌려지니까, 그죠? 오므라지니까. 그래서 압력이 발생할 때 마찬가지 이 컵이 벌어지면서 이 오일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딱 벌려지면서 밀봉을 시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스톤의 피스톤 컵은 서로 양방향이고 1차 피스톤의 피스톤 컵은 서로 앞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일을 보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가면서 보내면서 요 끝부분이 여기를 닿으면은 그때부터 더 밟으면 그때는 2차 피스톤도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일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앞바퀴로 가는 거야. 뒷바퀴로 가고. 그러나 이렇게 뒷바퀴를 먼저 잡아주고 앞바퀴 먼저 잡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나가서 하나는 왼 앞쪽, 하나는 뒤쪽, 여기도 하나는 앞쪽, 하나는 왼쪽, 뒤쪽 이렇게 해서 X자형으로도 잡아주면 자동차가 더 안정적으로 제동 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텐덤 마스터 실린더 이와 같이 두 개가 있다. 두 군데 나가는 데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에는 이 책밸브가 없더라고요. 요 나가는 요 입구 쪽에 책밸브가 있어요. 이 책밸브는 뭐냐면 오일이 나갈 땐 나가더라도 들어올 때는 일정 압력은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압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딱 닫아버려. 그래서 약간의 압력이 남아있게끔 그렇게 잔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 잔압을 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음번 제동 걸 때 이 압력이 약간 나가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제동을 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이 파이프 내에 우리가 페이퍼록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기방울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이 파이프 라인 안에 에어가 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원인이 또 있어요. 이유는 또 이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잔압을 두는 이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막 나와. 휠 실린더 오일 누출 방지. 휠 실린더 오일 누출 방지. 아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저쪽 뒤쪽에 휠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피스톤이 있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스톤 컵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압력이 약간 걸려 있으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피스톤 컵이 벌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요 사이를 딱 막죠.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딱 고무가 딱 막고 있는데 만약에 압력이 전혀 없어 버리면 이 피스톤 컵이 헬렐레 하고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늘어진 틈으로 어떻게 정차돼 있을 때 오일이 이렇게 셀 거 아니야. 이렇게 새 가지고 요 라이닝 부분 브레이크에 오일이 묻어. 그러면 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래서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잔압을 두는 목적 중에서 첫 번째 페이퍼록 방지, 신속한 제동력, 휠 실린더 오일 누출 방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밸브의 역할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구멍, 이 마스터 실린더 위에 있는 이 오일 탱크에서 내려오는 구멍들이 두 개씩 있어요. 하나는 오일을 공급하는 구멍이고 하나는 오일을 다시 남는 오일을 위로 올려주는 보상 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2차 피스톤 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분해할 때 1차 피스톤을 분해할 때 이걸 분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툭 그냥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뒤로 갈 때 얘가 한없이 뒤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추라고 하는 요 스토퍼라는 게 핀이 하나 딱 들어가요. 그래서 2차 피스톤 쪽에서는 공급구멍, 보상구멍, 스토퍼 구멍, 요만한 못대가리 같은 게 하나 딱 걸쳐진다. 이 못이 스토퍼가 이 2차 피스톤을 딱 더 이상 뒤로 못 오게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피스톤을 분해할 때는 반드시 이 스토퍼를 빼야 2차 피스톤이 분해가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전에는 마스터 실린더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상이 생길 게 없어요. 딱 뭐만 나가냐면은 스프링이 부러질 일도 없고 연약해질 일도 없고 피스톤이 마모돼가지고 엔진 피스톤이나 실린더처럼 뭐 마모돼가지고 유압이 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피스톤 컵이 있죠. 요 피스톤 컵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삭을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압력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비하는 방법 다른 거 없잖아요. 요 컵만 교환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스톤 컵 4개만 교환해 주면 이 마스터 실린더를 새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전엔 그렇게 다 요거만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 시험도 피스톤 컵을 교환하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컵의 방향을 보고 점수를 주고 안 주겠어요. 아주 옛날 작업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작업을 안 해요. 어떻게? 마스터 실린더 유압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이 통째로 갈아버린다고 이렇게 통째로.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입니까? 저도 정비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한 7, 80% 정도는요. 다 교체야. 뭐 수리하는 게 없어. 발전기도 그렇고 전동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엔지니어가 된다면은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교환하지 말고,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교체해주고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엔지니어 될 때는 이런 거 제대로 한번 손을 보고 원리나 작동 이런 걸 전부 다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정비를 삼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마스터 실린더
대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구조별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피스톤은 유압을 발생하고 피스톤 컵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했죠. 1차 컵과 2차 컵이 있다고 그랬죠. 유압 발생과 유미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오일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 그다음 2차 컵은 오일이 실린더 외부로 누출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차 컵은 오일 누출 방지예요. 1차 컵은 유압 발생이고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마스터 실린더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게 마스터 실린더죠.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여기에 공급 구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공급 구멍, 보상 구멍, 리턴 구멍이죠. 스토퍼 구멍만 없어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아직 요거 보지 마세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1차 피스톤과 2차 피스톤을 눌러. 그럼 여기 있는 오일이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뒤쪽에는 현재 지금 드럼과 라이닝 방식이고 앞쪽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인데 이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오면은 요게 휠 실린더예요. 오일이 오면은 양쪽에 피스톤이 벌어지면서 돌아가고 있는 바퀴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이 드럼을 이 슈 두 개가 딱 잡아주는 거야. 라이닝이 마찰로서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캘리퍼인데 오일이 나가면서 여기가 오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실린더가 쭉 나가면서 이 덩어리 캘리퍼 자체를 또 반력을 이용해서 캘리퍼는 뒤로 오고 이쪽 안에 피스톤 앞으로 나가고 하니까 여기가 조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조여져서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패드라고 하고 여기는 라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구조로 해서 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에 1차와 2차에 오일 공급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페달을 놓으면 다시 여기 있던 오일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여기가 남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기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책 밸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압력은 딱 내비두는 거. 그게 바로 책 밸브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브레이크 유압의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 모습을 보셨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력 브레이크라고 하죠. 배력 장치. 이게 바로 배력 장치예요.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뒤로 갔다가 볼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어. 근데 요 앞부분에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흡기다기관하고 연결 포트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흡기다기관. 그러면 진공이 여기서 항상 공기를 빨아들여요. 항상 빨아들이는데 이게 막이에요. 막. 다이어프램인데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이게 가려면 이 뒤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막혀져. 이거 같이 딱 페달을 밟았을 때 비로소 공기가 딱 열려요. 공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 못 가는데 내가 밟아주니까 약간만 밟아주니까 여기서 땡기는 힘이 있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 어느 만큼? 이만큼의 면적만큼. 요만큼을 이만큼의 면적으로 누르니까 어떻게 돼? 발로 밟는 힘에 플러스 이 힘이 플러스 되니까 힘이 증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배력 장치, 즉 우리가 마스터, 부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드로백은 이제 공기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부스터라고 합니다. 부스터. 그래서 이런 부스터들이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본네트 딱 열면은 운전사 앞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앞에 검정색으로 둥그런 냄비 같은 것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공과 공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작동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밸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이 나와. 페달을 밟으니까 진공 밸브 열리고 진공 밸브는 닫히고 공기 밸브가 열리죠. 그래서 당겨주는 힘이 공기 밸브가 탁 열리고 공기가 쫙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페달을 놓으면 공기 밸브 닫히고 진공 밸브 열리고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부스터가 작동될 때는 어떻게 진공 밸브가 닫히고 공기 밸브 열려서 쭉 들어간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력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 밸브 조금만 나왔죠? 오일 라인에 약 0.6에서 0.8kg/cm 정도의 잔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잔압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브레이크 장치 내 공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퍼로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동의 늦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휠 실린더 내의 오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동을 빨리 해주는 신속한 제동이야. 베이퍼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압을 둡니다.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잘못된 거 요거 좀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잔압을 유지시키는 부품은 마스터 실린더의 책 밸브와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이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잔압을 형성시키는 건 뭐냐?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부품이 브레이크에서 뭔가? 그러면 책 밸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오일을 갖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놓을 때 오일을 다시 마스터 실린더 쪽으로 쭉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는 역할은 뭐야? 스프링이죠, 스프링. 휠 실린더에
브레이크 휠 실린더에 있는 그 슈를 잡아주는 리턴 스프링이 있어요. 그 리턴 스프링이 오그라드니까 피스톤이 압착이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있던 오일들이 다시 마스터 실린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부품은 바로 책 밸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이다. 그 두 개가 잔압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스프링. 책 밸브와 피스톤 1차 컵 사이에 설치되죠. 아까 마스터 실린더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책 밸브와 피스톤 1차 컵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을 때 피스톤을 다시 제자리로 뒤로 물러나게 해주는 거. 책 밸브의 위치를 유지시켜서 잔압이 형성되도록 한다. 브레이크 오일 경고 장치,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 경고등은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해서 브레이크 효과가 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전자식이죠? 그래서 이 패드에다가 심을 하나 이렇게 박아놔. 그래서 마모되는 시점, 마모의 한계점 위에 점에 그 단자를 딱 심어놔가지고 이 차체는 뭐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패드가 막 마모되다 보면은 전선 하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다가 마모되다가 될 만큼 되다가 이 전선 부위가 만약에 디스크하고 딱 닿기 때문에는 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운전석에서 불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게 무슨 불이 들어오냐면은 바로 우리가 파킹불이 들어옵니다. 파킹불.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거. 파킹. 여기 딱 들어와. 그럼 이게 오일이 부족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패드 경고등이 들어와서 볼 수 있어. 물론 더 정확하다면은 패드에 경고등이나 다르게 이제 뭐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든 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웬만한 자동차들은 다 요 파킹 램프를 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불이 막 운행 중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오일이 부족하고 또는 패드가 이제 교환할 때가 됐구나. 또 하나 있죠. 이 패드가 마모될 만큼만 마모되고 나면 이 철편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철편이 이 디스크, 돌아가는 디스크에 닿기 시작하면 금속과 금속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밤늦게 골목길을 가다가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면 하는 소리가 들려요. 브레이크 밟을 때. 또 안 밟아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떠 있으니까. 그러나 밟을 때 소리가 좀 더 납니다. 자, 그 정도의 소리가 과연 도로상에 낮에 그 시끄러운 도로상에서 과연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도 어느 정도는 육안상으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오일의 양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브레이크 오일은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줄어들면 그거는 분명히 라이닝 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덤 마스터 실린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부 다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2개통의 회로를 둔 것이다. 2개통 이상.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있죠. 1차 피스톤은 브레이크 페달에 연동되어 있는 푸시로드에서 뒷바퀴용 유압을 발생하고, 2차 피스톤은 1차 피스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바퀴용으로 유압을 발생하는 건데 X자형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앞뒤 브레이크를 분리시켜 제동 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어느 것 하나가 터지더라도 한쪽은 작동되게끔 하는 거. 안정성을 둔 게 바로 텐덤 마스터 실린더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일을 발생하는 그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일을 받아서 슈를 확장하거나 패드를 압착하는 그런 실린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휠 실린더라고 하는데, 마스터 실린더에서 공급된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류에는 동일 직경형, 계단 직경형, 단일 직경형. 휠 실린더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 파이프는 압력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약하면 안 되죠.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파이프를 씁니다. 강파이프, 마스터 실린더와 휠 실린더 사이를 연결하는 오일 통로고, 일반적으로 방청 처리한 강파이프와 그 다음에 플렉시블 호스는 앞바퀴에만 씁니다. 앞바퀴. 조향 때문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다 만약에 강파이프 그대로 쓰면은 나중에 강파이프가 어떻게 돼? 부러지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플렉시블 호스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페달 있고, 마스터 실린더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부스터 있고, 이게 뒷바퀴 드럼과 라이닝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휠 실린더다. 그 다음에 이게 라이닝이고, 이게 드럼입니다. 여기 엑셀이죠. 엑셀축이 막 돌아가. 여기 이제 바퀴에 걸린 거 아니에요. 요게 리턴 스프링이에요. 잔압을 만들어주는 거는 책 밸브와 바로 슈를 잡고 있는 리턴 스프링,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리턴 스프링이 슈를 당겨주니까 휠 실린더 요 안에 있던 오일이 저리 쭉 가면서 책 밸브와 같이 잔압 만들어주는 거야. 요거고.
또 요거는 앞바퀴 쪽에 디스크가 돌죠. 여기 양쪽에 패드가 있고 여기에 캘리퍼,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각 부의 역할들이 다 이렇습니다. 자, 오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브레이크 오일은 피마자 플러스 알코올을 섞은 오일입니다. 빈점은 낮고 어는 점이 낮아야 되고 인화점이 높은 거 불이 잘 안 붙어야 돼. 그 다음에 B점이 높아서 끓는 점이 높아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아야 돼. 즉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 윤활 성분이 있어서 1차 피스톤, 2차 피스톤, 그 다음에 휠 실린더 피스톤,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잘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맞은 점도를 가지고 온도에 대한 점도 변화가 작을 것. 브레이크 오일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공기 빼기 작업 나왔습니다. 공기 빼기 하기 전에 오일 탱크 내 오일 양을 확인한 다음에 오일을 보충하면서 작업합니다. 계속 빠지면 계속 줄어드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계속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보충해주면서 공기 빼기 작업해주는 거예요. 오일이 도장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럼 손상돼요. 들뜨거나 벗겨집니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곳 휠 실린더부터 작업을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공기는 휠 실린더 에어 블리드 밸브에서 뺀다. 공기 빼기 블리더가 있어요. 그걸 10mm짜리인데 돌리면 풀어지면 오일이 찍 하고 나가. 압력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딱 잠그고 다시 펌프한 다음에 압력을 준 다음에 이걸 살짝 틀면은 오일이 찍 나가요. 그게 각 휠 실린더마다 있고 캘리퍼마다 있어요. 다. 그래서 공기 빼기 작업할 때 쓰는 거.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을 너무 빨리 하면 기포가 미세화돼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한다. 그래서 약 2, 3회 정도 밟아서 밟아놓으면 꽉 누르고 있다가 오일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공기방울까지 같이 밀어내는 거. 그런 것이 바로 공기 빼기 작업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부를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